네, 지난번에는 프로젝트 V 첫 번째 영상으로 뒷타이어를 25C와 28C 이렇게 바꿔가면서 뭐가 더 빠른지 측정을 해봤는데요.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28C가 좀 더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까지 25C를 더 선호한다고 했던 거는 어떻게 된 거냐. 앞 타이어를 25C에서 28C로 끼면은 한 2W 더 빨라지지 않느냐. 이제 앞 타이어를 25C, 28C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는데 다른 무슨 GCN이라든지 뭐 로드 CC 아니면 다른 유튜버들이 찍을 때는 앞 타이어를 예를 들어 25C에서 28C로 바꾼다 하면 공기압을 뭐 똑같이 넣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그 타이어 회사에서 추천하는 공기압으로 뭐 25C는 조금 더 높게, 28C는 조금 더 낮게 이렇게 실험을 해서 뭐가 더 빠른지 비교를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공기압을 2.5 psi씩 바꿔가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5C의 경우에는 70 psi일 때 제일 빨랐고요. 앞 타이어 기준. 내부폭 23mm인 림 기준입니다. 28C는 67.5 psi가 제일 빨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에 보시다시피 놀랍게도 앞 타이어는 저희가 반복 측정을 아무리 해봐도 앞 타이어는 25C를 꼈을 때 빠른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 타이어 기준으로는 시속 40km 기준으로 약 4.4W 정도, 무려 4.4W죠. 그 정도 25C가 28C보다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휠랩의 그 사이트에 타이어 공기압 그 가이드를 보시면 앞 타이어는 웬만하면 25C를 권장한다는 게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써놨던 그런 겁니다. 물론 그 라이더 분들께서 체감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는 측풍 영향이 늘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28C를 권장을 하지 않아 왔고요. 그런 측풍 영향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기 저항 때문에 좀 더 느려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서 약간 생각보다 이 와트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면서 생각했어요. 왜냐면 뒷타이어에서 뭐 구름 저항으로 한 2W 정도를 세이브를 했다고 하면 앞 타이어에서도 2W 정도 세이브가 되면 아무리 공기 저항이 뭐 28C가 조금 더 크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0W, 그러니까 두 개 다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공기 저항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28C가 공기 저항은 한 뭐 6W, 7W 더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름 저항의 2W를 이득을 다 더해서 합산을 해도 공기 저항이 이제 영향이 컸다, 이런 결론이 되겠고요. 그러면 뒷타이어는 왜 28C를 꼈을 때 25C보다 더 빨랐느냐 하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앞 휠과는 다르게 뒷타이어는 그 라이더의 다리라든지 그리고 자전거에서 뭐 헤드 튜브, 다운 튜브, 탑 튜브, C 튜브를 다 지나간 그런 영어로는 더러운 공기, dirty air라고 하는데 다른 물체들에 의해서 건드려지고 나서 또는 그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많이 있고 나서 뒤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공기 저항에 의한 영향은 그 하중에 의해서 발생하는 구름 저항에 대한 그런 차이보다는 이제 적게 나타났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 하중 자체도 뒷타이어가 더 크기 때문에 구름 저항의 영향이 뒷타이어가 더 크죠. 그래서 적어도 이번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25C, 28C를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했을 때 저희 결과상 가장 빠른 건 앞 25, 뒤 28C였고 그 다음이 25, 25, 그 세 번째가 28, 28, 가장 느린 게 28,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까지도 성능을 위해서는 25C를 권장한다라고 타이어 공기압 그 가이드에도 그렇고 문의하시는 여러 그 고객분들께도 이제 25C를 성능을 위해서는 권장을 한다, 가벼운 느낌을 위해서도 권장을 한다고 해왔던 게 맞고요. 사실 뭐 이제부터는 진짜로 절대적인 성능을 위해서는 앞 25C, 뒤 28C라고 말을 해야 맞겠죠. 왜냐면 1W, 2W라도 더 빨라지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타이어를 그렇게 다른 사이즈로 끼는 걸 살짝 선호하지 않거나 또는 똑같은 사이즈로 해서 어느 정도 쓰다가 앞뒤를 바꿔서 이제 내구성을 높이는 그런 걸 원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 앞 25, 뒤 25가
앞 28, 뒤 28보다는 조금 더 빠르다는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전 영상까지만 보면 사실 28C가 맞다가 됐는데, 이번 영상에서 앞 타이어까지 해보니까 결국에는 공기저항 때문에 앞 타이어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25C가 조금 더 낫다.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뒤에 28, 앞에 25 이렇게 하는 것도 낫다 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분께서 저를 걱정을 해 주시면서 그 앞 25, 뒤 28을 쓰면은 타이어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으로 하중이 실리고 그래서 어깨나 뭐 이렇게 팔이나 아플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타봤을 때 크게는 차이는 없는데 약간의 피팅의 변화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 타이어의 이 높이들을 측정을 해보니까 앞이랑 뒤랑 끼케야 2mm 차이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폭이 앞이 28.3mm, 뒤가 30.5mm인데요. 타이어 폭이요. 옆쪽으로 폭은 1.7mm 차이 나는데 이 높이는 1.5mm 이내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피팅에 크게는 변화가 없는데 그래도 살짝은 변화가 있긴 합니다. 비슷한 유튜브 실험들이나 해외 포럼들도 찾아보다 보니까 비슷한 실험을 했던 게 조금은 있었어요. 아예 똑같은 실험은 아니지만 그 피크토크라고 공학자이자 자전거 쪽 개발 좀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실험을 한 것도 보니까 외부폭 28mm 림에다가 내부폭 21mm 그 림에다가 28C를 꼈을 때랑 32C를 꼈을 때랑 비교를 해보니까 32C가 확연하게 느렸다. 이제 공기 저항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넓어서 25C는 사실상 못 쓰는 내경 24mm, 25mm 정도, 그리고 외경 32mm, 33mm 정도 나오는 아주 그런 와이드한 림에다가 28C 타이어를 끼고 실험해보고 32C 타이어로 바꿔서 실험을 해봤을 때 림 자체가 32mm가 넘어가면 28C나 32C나 거의 성능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했던 28mm 외경의 림에다가 28C를 꼈을 때랑 비교를 하면 어떻느냐. 똑같은 28C 타이어를 꼈을 때 림 외부 폭이 32mm, 33mm 되는 것보다도 28mm로 외경이 떨어지는 게 더 빠르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놀랍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사실상 공기가 맞는 면적을 생각해보면 타이어가 28mm인데 갑자기 림이 막 32mm, 33mm로 늘어나는 게 그게 측풍 영향이 아니라 그 공기 저항 측면에서 더 빠를 수는 없겠죠. 저희 림들도 극도의 뚱림으로 이제 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경우에는 뭐 마케팅상으로 뭐 더 와이더, 더 페스터 이런 식으로 해서 넓으면 더 빠르다고 마케팅들은 하긴 하지만 저희도 실제로 사용해보고 느껴보고 라이더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사용해서 평속 보고 파워 보고 이렇게 해보면 무조건 뚱뚱하게 가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 시장 트렌드가 가는데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제일 빠른 그런 포지션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을 겁니다. 타이어 자체의 고무에서 발생하는 히스테리시스에 의한 열 손실보다도 어느 정도 공기압이 커지면 그 노면에서의 진동, 우리가 매끈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스팔트들은 1cm, 2cm짜리 돌로 뭉쳐져 있죠. 그것들 펴놓은 거죠. 그것들의 진동으로부터 오는 그런 임피던스라고도 부르고 또는 뭐 바이브레이션 로스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확연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저희 결과도 보시면 67.5 psi, 70 psi까지는 점점점 빨라지다가 그 공기압이 넘어가면 급격히 느려져요. 그러니까 이 최적 공기압을 결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휠의 강성입니다. 휠이 너무 딱딱하게 만들어지면은 그러면 오히려 불편해서 요 공기압까지 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더 낮은 거를 넣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더 빠른 공기압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나오죠. 이런 상황 자체도 피크토크라는 유튜버라든지 다른 실제 크리테리움이나 레이스에 참가를 하는 그런 유튜버들의 이제 해외 리뷰들을 보시면 몇 개 이제 딱딱한 카본 스포크를 써서 강성이 좋다고 그렇게 홍보들을 하는 그런 휠들의 경우에도 자기가 원래 쓰던 공기압만큼은 못 쓰고 약간 빼고 시합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코너링 같은 걸 할 때도 너무 통통 튀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거리라고 하면은 후반부에 좀 몸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무조건 카본 스포크가 나왔다, 그러면 더 가볍네 하면서 무조건 쓰는 게 아닙니다. 또는 스펙이 좋으니까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더 마케팅을 잘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쓰지를 않았어요. 처음부터 답디스크 휠을 개발할 2019년부터도 이미 그 카본 스포크는 알고 있었고, 아주 가볍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튼튼하다는 것도, 강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 같았으면 강성이 강하네 그냥 썼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한 강성은 종합적으로 빠르게 달리는데 방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답디스크를 설계할 때도 그 스포크를 앞뒤 20개, 24개씩 하는 게 아니라 앞뒤 18개, 18개씩을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배치를 함으로써 승차감을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허브를 설계하는 것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림 레이업을 개발한 것까지 해서 했어요. 그냥 가볍고 강성이 좋다, 또는 풍동 실험에서 빠르게 나왔다, 이게 전부가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풍동 실험이랑 저희가 하는 필드 테스트가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왜 너희들은 윈드 터널도 없으면서 아는 척 하느냐, CFD도 안 하면서 뭐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CFD를 제가 이제 공학 박사를 할 때 선배님이 하시는 것도 보고 공기역학에 대해서 배워보고 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영역, 난류 영역이 많은데, 이런 영역에서의 CFD는 사실상 마케팅 요소가 더 많고, 실제 연구에서 적용하거나 정확한 계산을 하는 데는 많이 한계가 있는 그런 툴이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일 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실제라기보다는 대략적으로 뭔가를 알고 싶어서 계산을 하는 도구일 뿐이고, 윈드 터널에서도 사실상 휠 간의 그런 성능을 비교를 할 때 보시면, A라는 회사에서는 A라는 휠이 제일 빠르게 나오고요, B라는 회사에서 윈드 터널 실험을 하면 B가 제일 빠르게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어떤 환경에서 어떤 타이어와 어떤 자세로, 그리고 그 라이더가 어떤 휠을 타고 있는지를 모르게 가리고 실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필드에서 빠른 휠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상 필드에서의 적어도 수십 번의 테스트 결과 빠르다 하면은 빠른 걸로 봐야죠. 왜냐면 그게 실제 주행 상황이니까요. 시중에 많이 쓰이는 그 스트랜이라는 또는 홍지라는 그 회사의 카본 스포크를 그냥 써버리게 되면 옳다보다도 가볍게도 저희는 만들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 너무 딱딱해서 불편하고, 너무 딱딱해서 더 공기압을 낮춰서 써야 되는 그런, 말하자면 성능의 측면에서는 더 빠르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카본 스포크는 림 끝까지 에어로한 그런 모양은 구조상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쪽 카본 스포크 회사 여러 군데랑, 여기 니플이 있는 것 같은 이쪽까지 끝까지 블레이드를 에어로하게 만들어 줄 수 없느냐라고 요청을 했지만, 구조상 절대로 안 되는 게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아닌 구조로 만든, 그리고 더 부드러워서 실제 승차감을 구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스포크가 이제 저희 프로젝트 V라는 휠에 쓰이는 스포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네, 강성은 당연히 이제 최적으로 스틸 스포크를 썼을 때 강성이 거의 그대로 약간 더 높게 강성이 나오면서도, 카본은 스틸이 강성 100을 가지고 있고 카본이 강성 100을 가지고 있을 때 카본이 충격 흡수 능력이 더 좋은 거는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실험은 다음에 또 생각해보고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어떤 실험을 하면 좋겠다 하고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간단하게 제가 이미 실험을 안 해도 답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그걸로 가름을 하고, 실험을 안 한 상태에서 모르겠다, 실험을 해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실험을 실제로 해보겠습니다.